우선 생일에 전도연 배우님, 이종원 감독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 설레고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도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생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종원 감독님. 안녕하세요. 생일을 감독한 이종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4월 3일에 개봉을 해서 극장에서도 그날 잊지 않겠다는 100만여 명의 관객들이 정말 뜨거운 응원을 보냈던 작품이고요. 저는 올해 이 한국영화 파노라마 부분에서 다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보통 이 섹션에 오는 작품들이 부산영화제도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이 작품은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초청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이미 한번 개봉을 했던 영화 다시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또 만나는 이 경험도 좀 낯서시고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 소감은 어떠세요? 다시 영화를 또 극장에서 보실 관객분들에게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전도연 배우님? 사실은 되게 어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일 영화상에서 생일로 여우전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쑥스러운데.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생일 그 관객과의 대화에 갔었는데요. 좀 걱정을 했어요. 영화가 무겁기도 하고 되게 축제 분위기인데 생일이란 작품이 아직까지도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고, 그리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냥 어제 그럴 줄 알았으면 트로피를 가져와서 그 관객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원 감독님도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 개봉했을 때도 관객분들 만날 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기쁘고.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만나는데 그때 같은 그 감회가 새록새록 났어요.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밝게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반겨주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깊은 울음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작품인데요. 그렇다고 이 영화를 보고 계속 그 울음이 지속되느냐, 저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울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도 했고, 그 함께 울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이렇게, 사실 공감이라는 말이 좀 사치일 것처럼 이 나누는 과정에서 배우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우주연상이 정말 더 값진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원 감독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시지요. 순남 역할에 우리 전도연 배우님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뭔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너무 직관적이지만. 예, 저도 직관적으로밖에 대답을 못 드리는데, 네. 영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처음 무조건 이분 그랬고, 네. 다 찍고 나서 다시 돌아봐도 네, 그냥 다시 이분 다시 한번 영화를 찍는다 해도 또 이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연 배우님, 제가 나중에 들었을 때 사실 이 캐스팅 과정이 약간 삼고초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듣고 싶어 하시는데. 네, 삼고초려가 좀 있으셨다고요. 처음엔 거절을 제가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너무 떨면서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1시간 늦게 갔어요. 감독님께서 지각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제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도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저와 이렇게 식사를 천천히 하시면서
이걸 읽은 글에 대한 본인의 느낌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더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미안한데 나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고 네. 받아들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받아들였지만 또다시 이제 또다시 찾아뵐 수밖에 없었고 네. 또다시 어필할 수밖에 없었고 저 말고 저희 회사 대표님들이 네. 들도 이제 끊임없이 러브콜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른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좀 잘 그래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연 배우님 외에는. 근데 이제 본인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듯이 용기를 내서 여기에 다가와 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그 과정을 함께 봤었고 그걸 이렇게 함께 했죠.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고사나 거절 이런 게 아니라 순남을 맡기 위해서 어떤 단계나 과정들이 필요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시나리오였다고, 좋은 작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실은 밀양 때 이창동 감독이 연출부였어서 제가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밀양 이후에 제가 밀양의 신혜라는 역할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아이 잃은 엄마 역할은 안 하겠다. 근데 사실 밀양 이후에 드라마도 영화도 그런 역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고사했었고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되게 밝은 영화에서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많은 작품들을 고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일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고민을 했죠. 작품은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또다시 그 오랜 시간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이 생일이란 작품을 하면 다시 제가 제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사를 했었죠. 그리고 근데 고사를 했었어도 마음으로는 다른 어떤 여배우가 했어도 이 작품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과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순남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었어요. 네. 근데 고사는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서는 네. 이 생일이란 작품을 놓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배우들한테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주인을 맞잖아요. 주인을 찾아온 거죠. 제 주인을 원래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정말 배우로서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작품들이 사실은 또 그 훌륭함을 보고 싶어서 비슷한 작품들이 계속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밝은 작품으로 네.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되게 어떤 사명감을 가진 되게 어두운 영화에 힘든 영화에 그렇게 적합한 배우도 아니고 사실 저 되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영화 쪽 감독님들도 제가 이렇게 밝고 네. 이런 성격인 줄 몰라요. 아, 제가 정말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즐긴다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일은 사실 신의 얘기를 하셨지만 그 영화의 신혜와 이 생일의 순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한 배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설정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연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전도연 배우님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승낙의 과정에서 제가 살짝 귀뜸 들었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승낙을 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종원 감독님께서 원래 두 분이 이제 현장에서 밀양 현장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언니 이렇게 부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친근한 그냥 인간적인 관계였는데 작품을 딱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전도연 배우님이 감독님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일단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옛날엔 이름을 부르던 되게 아끼는 우리 영화인 후배를 이제 감독님이라고 부르실 때 배우로서도 어떤 결심 같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끼는 후배여서 제가 종원이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일을 너무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저한테 많이 혼났었고 저랑 눈도 못 마주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감독 데뷔를 하겠다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작품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감독님의 생각이나 감독님의 작품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되게 까마득하고 잘 생각도 나기도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냥 감독으로서 되게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 감독님 하시면서 우리 배우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는지 처음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배우님? 그건 안 나시죠? 감독님. 근데 이종원 감독님,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았네요. 이종원 감독님께서 예전 현장에서 전도연 배우님과 어떤 인연이셨는지 알았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대선배이자 너무너무 흠모하는 배우가 현장에서 감독님 하고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너무 좋으면서도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때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그냥 그게 단어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일 감독이라는 직책. 예, 그냥 감독님이라는 게 그냥 단어로 들렸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뭐랄까요 내면이 좀 통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선배님께서 사실 사적으로는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가 이렇게 더 계속 그렇게 호칭하실 때 점점점 더 그 말의 그 진심을 느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금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고요.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생일을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전도연 배우님이랑 설경구 배우님이 네. 하나면에서 19년 만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2000년에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로맨틱 코미디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결의 대한민국에 없었던 방식의 로맨스 영화였어요. 네. 그 안에서 두 배우가 연기하시는 걸 저도 너무 가슴 뛰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 동지를 원래 이제 뭐 사적으로는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화면 안에서 그 영화 동지를 다시 만나서 게다가 좀 어려운 작품으로 만나서 어떠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많이 의지가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거절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설경구 씨가 캐스팅이 됐어요. 그거를 기사로 봤었었고 네.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다시 이 작품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좋은 작품이기도 했지만 사실 설경구 씨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은 것도 있었죠. 네. 그 뭐랄까요, 이 두 배우가 굉장히 만나는 장면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좀 연기하시면서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사실 설경구 배우를 보고 영화 속에서 거의 웃으시는 장면이 거의 없으니까 어떠셨을지, 카메라 밖에서와 안에서의 모습들은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설경구 씨가 저를 피해 다녔어요. 왜요? 어쨌든 저는 숨남은 굉장히 되게 힘든 네, 신들을 많이 찍었었잖아요. 되게 그 고통이나 아픔 뭐 그런데 저를 피해 다녔다기보다 네. 저의 감정을 존중했기 때문에 조금 저를 거리감을 두고서 지켜봐 주셨죠. 네. 그렇죠. 근데 감독님은 이제 그 두 연기의 신들을 카메라로 첫 영화에서 바라보시는 그 감흥은 어떠셨을지 조금 들려주세요. 전 좀 어쨌거나 행운아이지 않을까요? 네. 좀 뭐 예, 전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모든 신인 벌어졌고. 감독에게 일어나는 일은 잘 아니라서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았던 건 그 이제 글도 썼잖아요. 글 네. 쓸 때 이렇게 아무래도 상상을 하면서 써보게 되는데 그때 상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모니터로 처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두 분이 그걸 어떻게 안에 들어왔다 나왔지 싶은 느낌? 감독님이 쓴 글 안에 배우들이 제 들어왔다 감정 나가는. 안에 들어왔다 나왔지 싶은 만큼 그런데 때로는 그거보다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네 그런 순간들이 너무 놀라웠고 네 그래서 스스로 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전도연 배우님이 순남이라는 캐릭터를 저는 보면서요 정말 바싹 마른 풀잎 같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너무 말라있는 풀잎 같았고 그 풀잎을 보는 것만으로 되게 입안이 서걱서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순남이 그렇게 잘 버티는 것처럼 견디는 것처럼 보이다가 울음을 토해내는 씬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생일 모임 때 말고 그때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게 약간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글이 화면으로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말라있는데도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울음들은 배우가 어떻게 뭐 계산하거나 연기하는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 이야기, 그 장면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는 이제 슛을 가면 촬영에 들어가면 카메라 앞에 그냥 저 혼자 사실은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근데 그렇게 깊은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씬일수록 사실 저는 조금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 자신한테 슬퍼야 돼 치면을 걸면 갑자기 어느 순간 저 자신한테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져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모른 척해요. 딴짓하고 그러다가 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냥 저 자신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온다고 저 이제 자신 있어요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보고 나서 그리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만큼만 하자. 그러니까 잘하자가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했을 때 네. 혹은 그런 식의 표현이 다른 식의 표현이 나와도 네. 뭐 전도연인데 어때? 누가 전도연 연기 못한다고 하겠어? 이런. 여러분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박수 주셔야 돼요. 네. 아이, 그렇게 저 자신을 안심시킨다고요. 그렇게 안일하게 연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저 자신을 괜찮아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연 배우님이 어떤 연기를 하실까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막 스크린 앞을 뚫고 들어갈 것처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부담감을 이 오랜 세월 동안 늘 한 번도 그 부담감을 뭐랄까 사람들의 기대감을 넘지 않는 작품을 해보신 적이 없는 이런 배우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오히려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역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장면에 대해서 일단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들은 저는 내심 조금은 잔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 써져 있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표현해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직업이신 거잖아요. 그 뭐라고 써 있는 장면이었고 배우님이 연기하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이 얘기를 좀 관객 입장에서 들려주셔도 돼요. 글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잔인함이라면 그렇다면 저에게보다는 배우님께 여쭤보는 게 사실 더 맞긴 해요. 더 그렇게 가장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본에는 뭐 그
연립이 떠나가도록 순남이 오열한다라고 써 있긴 해요. 그러나 뭐 그것은 단어이고 문장이죠. 그 잔인함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근데 다시 찍는다 해도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한 것은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 조금 짓궂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배우님이 이렇게 연기하셨을 때 감독님께서 한 번 더 갈까요? 라는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배우님은 네.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가 연기했을 때 신인 이정훈 감독님께서 자, 우리 한 번 더 갈까요? 라는 얘기를 네, 많이 짓궂으십니다. 그때 이런 표현 매번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매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봤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라는 너무 좋은데 이게 말고 다른 건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잘 모르겠다란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셔. 근데 저는 배우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하시다가 아 이게 주파수가 딱 맞았다라는 딱 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오케이 소리를 듣기 전에도 아 이게 주파수가 맞았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거 받으셨던 순간. 네, 저는 받았는데 감독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게 같이 모니터를 봤을 때 모르겠다라기보다 그냥 정확한 디렉션이나 정확하게 이렇게요 라고는 하지 않으시지만 감독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감독님이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감독님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같이 그냥 힘들더라도 그리고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영화 자체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 장면이 사실 어렵고 힘든 장면들인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면을 풀어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장면이요. 생일에 모임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엄청 같이 울었거든요. 그리고선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하게 울어본 적이 언제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분노하고 화내는 울음들은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했고 그리고 이 장면 덕분에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찍혀진 장면이냐면 전 진짜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름 이렇게 보면서 파악하는 게 저희 직업인데도 이게 한 테이크로 이 장면이 쭉 갔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너무 그 장면에 몰입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저걸 한 테이크에 찍으셨다고요? 그러면 전도연 배우님은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미소와 함께 또 우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럼 찍는 테이크 내내 전도연 배우님은 계속 울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30분 내내 울다 웃다를 계속 쉬지 않고 모든 걸 그대로 하고 있었죠. 네. 몇 테이크를 계속. 몇 테이크를 그때 감독님 배우님 이 장면을 찍을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재밌는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 재미있다기보다 되게 무서운 씬이었어요. 시나리오 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처음 캐스팅되고 배우들이 모여서 전체 리딩이라는 걸 해요. 대본인데 리딩 때서부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씬에서는 읽지 말고 건너뛰자. 예. 왜냐면은 거기서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저랑 설경구 씨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무서워했던 신인 것 같아요. 무섭고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후련해지는 네, 뭔가 네. 마음이 가벼워지는. 네. 근데 그 30,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찍었는데 감독님 네. 이틀 동안요. 네. 3일. 쟤 진짜 잘 까먹어요. 그래서 사람을 오래 못 미워해요. 그런데 같이여서,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찍으면 저 사람만 울면 돼가 아니라 네.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또 누군가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서 3일을 견뎠어요.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다들 힘들고 이 씬을 어떻게 찍지라고 했는데 다들 어느 순간 울다 웃다 서로 다독이고 있고, 뭔가 나중에 끝났을 때 정말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해냈어 라는 뭔가 약간 그런, 물론 동료애지만 그런 동료의식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전우회 같은 느낌까지. 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식사를 네. 하는 씬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성함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웃고 있는 모습에서 순남이 아니고 전도연을 봤다고 쓰셨더라고, 되게 날카롭게. 근데 제가 그 씬을 못 봤었거든요. 네. 너무 보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제가 관객분들한테 보세요라고 하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뭔가에 순남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 신을 견뎌냈어라는 전도연의 웃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굉장히 날카롭게 보셨더라고요. 감독님은 이제 촬영하시면서 3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30분을 촬영하는데 3일이면 되게 짧은 시간이고요. 근데 이 어떤 감정을 3일 내내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 많은 배우들한테 엄청 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렇게 끊지 않고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는데, 일단 카메라는 그래서 세대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리허설 전까지도 가능할까 싶었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리허설을 그냥 해봅시다 하고 하는데 이렇게 저절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절로 진심을 말했고 다음 대사를 하시는 분이 또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았고 반응했어요, 눈물로.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느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네. 놀랍게도 배우분들이 50명이 되는 분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신 것도 놀랐고요. 일단 한번 테이크를 한번 가면 30분 이상을 가는데 그럼 쉬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너무 혼신으로 30분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대기실에 이렇게 가보면 선배님이 소파에 누워 계세요. 다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해요. 네. 선배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훌륭한 조연 배우들도 그러셨고요.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지만 또 더 많이 지날 거지만 이런 작업이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작업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작업자들로서 너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도연 배우님이 감독님 말씀하실 때 약간 웃으셨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그때 기억이 막 떠오르신 거죠? 이제 설경구 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만해! 이러고 나가셨거든요. 아 정말요? 하실 정도로 진짜. 근데 되게 통쾌했어요. 아무도 못하는 말을 설경구 씨가 해주셔서 너무 통쾌했어요. 진짜 그만할 줄 알았는데 네. 들어올 때까지 3일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찍었어요. 저는 설경구 씨가 네. 집으로 가주시길 바랬어요. 오빠는 제발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착하게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두 분의 이 되게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도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두 분의 이 어떤 고통스러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고통을 넘어서는 결과물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생일 모임에 가서 그 생일 모임에 다 초대받아서 함께 울어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영화만이 가진 힘이고 두 배우, 그 50명의 배우들께서 보여주신 그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잠깐만요, 감독님. 설경구 배우님이 그만하자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전 그만할 수 없고 그렇죠. 저는 영화 이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연 배우님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들과 많은 작품들을 해오셨고 정말 대체 불가능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캐릭터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작품들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독특했던 건 여성 감독님이랑 호흡을 맞춰 보셨던 거는 한 2작품 정도밖에는 안 돼요. 방은진 감독님과 우리 이정원 감독님. 근데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성 감독, 최근에 또 그런 작품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배우님께 이게 어떤 이게 다름이 느껴지시는 건가? 여성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또 어떤 그만의 새로운 즐거움이나 좋음이 있나? 라는 궁금증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작품으로서 접근을 하지 남자 감독, 여성 감독 이렇게 나누지는 네. 않아요. 근데 네. 선택하게 됐을 때 이제 여성 감독님이면 사실 여배우는 현장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남자 감독님한테 되게 예쁨 받고 싶어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배우들은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여자 감독이다 남자 감독님이다가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네. 이제 종원 감독님하고는 더 많은 소통을 했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유는 조금 순남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싶어서 그냥 감독님이 쓰신 글을 그냥 그대로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더 과하지도 않고 더 덜하지도 않고. 네. 근데 그 미묘한 선을 찾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배우님. 특히 순남이라는 캐릭터는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은 게, 저는 이 작품이 왜 되게 놀라운 이정원 감독님의 데뷔작이자 전도연 배우님의 여우주연상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영화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난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영화 내에는 마지막 생일 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인위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화가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이 울음을 경청하는 굉장히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배우님께서도 그 캐릭터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뭔가 이제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정말 쭉 그냥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간단 말이죠. 감독님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배우님도 진짜 이런 캐릭터는 또 난생 처음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배우님 좀 이 난생 처음인 캐릭터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는 어떤 사건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어떤 힘을 주는 이야기여서. 근데 그게 비단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보통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은 저는 지금 직업이 배우이고 이기 때문에 지금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무대가 아니면 사실 저도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길 바랬던 마음이었죠. 감독님도. 근데 감독님 이렇게 사실 두 배우,
설경구 배우와 전도연 배우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상업 영화로 어떻게 보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상한 당시에는 기우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좀 그 기우들을 물리치면서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담으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없다 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분명히 기우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도 행운일 수 있는데 제가 함께 작업을 한 저희 제작사 네. 대표님들의 어떤 그 생각이 큰 틀에서 어떤 뭐 이를테면 어떤 공식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이런 게 보였으면 뒤에 그런 걸 해결해 줘야 하고 뭐 끝은 어떤 전개 방식 소위 관객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방식들에 대한 걸 작업자들은 누구나 알지만 이런 큰 틀에 있어서 저의 그 제작사 대표님들이 이제 생각이 같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행운이고 좋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같았던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사소한 것들은 항상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했고요. 도저히 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메일로, 때로는 만나서. 그런데 그럴 때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합의되지 않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왔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준동 대표님이랑 이창동 감독님께서 영화를 당연히 보셨을 텐데 저는 이창동 감독님께서 두 분께 어떤 한마디를 남겨주셨지 않았을까 영화를 보고 나서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좀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감독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한테 제가 뭐 기회가 돼서 같이 영화 볼 기회가 돼서 자리가 생겨서 마침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영화가 되게 소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감사했습니다. 혹시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따로? 그냥 저는 이창동 감독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이 영화 흥행될까요? 라고. 네.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관객이 이창동 감독님 틀리셨네요. 아,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점점점인데 저는 점점점. 뒷말은 그냥 안 물어봤어요. 네. 이창동 감독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틀리신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우리 오픈 토크는 또 관객 여러분들께서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저는 한 분씩 정도 감독님 한 분, 배우님 한 분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종원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님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지금 되게 두근두근하면서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영화를 보시고 이종원 감독님께 뭐 꼭 질문이 아니라도 감사의 말씀이나 영화에 대한 평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 조금 질문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안 보셨죠? 아니요, 배우님. 그리고 아직도 만약에 진짜 여러분 조용히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부산영화제에서 아직 상영이 두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부산영화제에서 꼭 생일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 잠깐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사이에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이번 영화 얘기보다는
이제 이미 4월에 개봉한 작품을 또 한 번 떠올려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네. 그쵸. 그리고 이미 제작 기간은 훨씬 더 이전이고 이렇다 보니까 막 어제 일처럼 생생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두 분이 또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또 앞으로의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이따 시간이 없으면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도연 배우님은 이제 차기작이 곧 나올 예정이죠. 네, 아직 개봉이 원래는 올해였는데 내년 초에 개봉한다는 네. 이야기 들었고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고 되게 그 돈가방을 쫓고 쫓는 네. 그런 그냥 여러 인물들 군상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네. 정우성 배우랑 이번에 함께 호흡을 네, 하셨잖아요. 정우성 씨랑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정우성 씨랑 동갑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알았는데 그쵸. 한 번도 작품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사석에서는 되게 오다 가다 만난 적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그냥 저의 바람이에요. 물론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우성 배우와 또 전도연 배우님을 한 화면에서 볼 때 그 배우들 사이의 어떤 감정적인 케미를 멜로적인 케미도 되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짝만 힌트를 주신다면요, 전도연 배우님. 사실 멜론은 없고요. 그냥 그 인물들 간의 그 돈가방에 얽힌 에피소드가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여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성 씨랑 촬영을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그리고 되게 생일 찍고 나서 바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리얼리티한 영화를 찍다가 제가 이제 정우성 씨랑 이렇게 되게 오래된 익숙한 연인으로 나오는데 네. 되게 제가 밥을 해주면서 이렇게 애교 부리는 씬인데 네. 제가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연기를 사실은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했을 때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성 씨랑은 처음인 네.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촬영을 견디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캐릭터도 그렇고 우성 씨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영화 속에 그래서 조금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을 때 사실은 끝이 나서 되게 아쉬웠었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사실 정말 전도연 배우님은 정말 밝고 전도연 배우님의 웃음이 너무 오래 보고 싶어서 활짝 웃는 그 얼굴을 영화 속에서 되게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런 작품들 사실 기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항상 기다려요.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얼굴을 진짜 큰 화면에서 정말 꽉 채운 화면으로 되게 보고 싶긴 한데 뭐 그 외에도 약간씩 보고 계시는 또 다른 작품들 있으세요? 제가 되게 많은 작품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코미디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코미디 장르 코미디인 장르? 작품을 하고 싶어서 네. 고르고는 있고요. 네. 감독님들 전도연 배우님이 코미디를 하고 싶으시다는 감독님들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안 주셔서 그렇지 다 알고 계세요. 정말요? 지금 대문짝만하게 이제 시나리오 여기다 전화번호 이렇게 내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자 우리 이종훈 감독님은 사실 또 배우님들께서는 이 많은 작품들 많은 이야기들 중에 배우님들과 또 이 주파수가 맞는 이야기들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감독님들은 완전히 무에서 유의 이야기들을 창조하는 과정이라 차기작이 빠르게 뭐 다음 것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애를 좀 떠나 보내셨으니까 우리 이종훈 감독님이 차기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아이디어의 단초라도 조금 들려주신다면요. 글쎄요, 아직 뭐 굉장히 그냥 부상 생각하는 정도인데요. 그냥 전 계속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공간, 어떤 상황에 놓인 어느 한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것에 제가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다음 글도 그런 걸 또 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분께 영화에서 자주 만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너무 욕심이 큰 것 같아서 그렇지만
두 분께서 또 한 번 만나시는 작품 꼭 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몹시 기대합니다. 제 자신이. 전태현 배우님 너무 빵 터지셨네요. 제가 생일 이후에 이런 작품으로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거든요. 제가 다른 걸 쓰면 되니까요. 아, 그럼요. 네, 전 두 분이 꼭 왜냐면 이종훈 감독님의 화면 속에 전도연 배우님은 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흠모해왔던 그 여배우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두 분은 꼭 한번 고대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시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냥 두 분을 오늘 좋게 같이 하면서 네, 저 빨간색의 옷 입으신 네, 맞습니다. 네. 아,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종성 씨랑 전도연 씨 팬인데 이번에 그 영화 개봉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미뤄졌다고 해서 지금 방금 듣고 되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예, 생일 극장에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경구 씨가 안 계셔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저는 남자다 보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설경구 씨가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감정 표현을 크게 안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그 장면에서 이렇게 터지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되게 이렇게 울컥했었는데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전도연 씨 밀양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이렇게 선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라고 하셨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유의 역할을 이제 다시는 안 하실 건지 네. 아니면 작품만 좋다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실지 진짜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관객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찍고 싶어요. 진짜예요. 네. 예, 저도 밝은 영화에서 이렇게 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일로 이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니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그렇긴 닫아두지 하지만 말까요? 어쨌든 저 진짜 진심으로는 밝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네, 울면서가 맞아요. 대화도 아니고 하고. 그리고 무대 인사 갈 때도 좀 웃으면서 맞아. 들어가고 싶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생일이라는 작품은 너무 좋은 작품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이제 어떤 슬픔이 조금씩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그것이 또 감독님과 배우님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관객분들 너무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 걱정을 좀 네. 했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전도연 배우니까 반드시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무대 인사도 하고 뭐 오픈 토크도 하고 이런 작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 오픈 토크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보내주신 박수보다 더 큰 박수 드리고 싶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큰 힘 받고 가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연 배우님. 네, 저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밝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거니까요. 곧 봬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생일의 오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독님, 배우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실게요.